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설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제노코요. 제노코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39,800원에 15%입니다. 39,800원에 15%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가격이면은 매수하신 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해에 매수하신 거죠? 예, 옛날에 좀 했어요.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좀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놓고, 뭐 올라갈 때만 해도, 지난해부터 해서, 그 67,600원까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급등 이후로는 계속 힘을 많이 잃고 있네요. 네네. 그렇죠. 이거 사실 뭐 방산, 우주항공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올라갈 만도 한데 생각보다 탄력이 붙질 않아서 상당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아래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글쎄 이거를 조금 뭐 더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예. 이거를 좀 물을 좀 타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보유를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혹은 네. 이 종목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고 앞으로 희망만 있다면 추가 매수도 괜찮지 않을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놓고 전문가의 시각은 또 어떤지 종목 진단 한번 맡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제노코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노코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이 한 차례 급등 나오고 나서 계속 힘을 좀 못 쓰네요.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제놓고 우주 항공, 네. 예, 방산까지 이제 겸해서 운영하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제놓고 기업 자체는 뭐 이렇게 흠을 특별히 잡을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좋고요. 근데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어떠한 뭐 특별히 이 종목만 이렇게 어려운 지경은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대내적인 악재에서 뭐 모두가 지금 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예. 시장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9,800원이면 작년 12월경에 아마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 투자자 하신 분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진입 시기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데 예. 차트상 보면 작년 12월 한 20일경에 진입을 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21년 12월 20일 이후에 이 가격을 딛고 올라오질 못했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오고 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대내적인 악재에서 지금 뭐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노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떠한 2만 원대면 일봉상 차트를 봐도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지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상당히 저점 구간에 지금 와 있고 바닥을 향해서 거의 왔다고 해도 이제 뭐 지나친 얘기는 아니니까요. 너무 겁먹거나 불안해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반기 그 매출 실적이 1, 2분기에서 전년 동기 비해서 또 12% 늘어나는 차트상 보면은요.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고무적인 현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 상반기 23%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당기 순이익 또한 22% 늘어나고 매출이라든지 특히 재무 비율 봤을 때도 유동 비율은 180%, 200%에 가깝고요. 부채 비율은 100% 이하인. 네. 그러니까 이제 재무나 매출 실적 봐서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 나쁠 게 없네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 기업의 특징은 어느 우주면 우주 쪽에 편중돼 있지도 않고 우주 쪽에서는 항공우주 통신 분야가 전문이거든요. 예. 방산 부분도 통신 이런 관련 부분도 또 접목돼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노코가 탑재된 이 기술력이 FA50이라든지 K2라든지 국내 이제 무기 이런 이제 기술력하고 접목되면서 또 수출 부분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주가로 봤을 3만 원은 회복은 조금 시간이 걸리나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 국산화 수요가 많이 좀 일어나고 우주 산업 매출도 앞으로 또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정부 정책 주고 미래 산업 먹거리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형 우주 사업 부분이 이제 확대되면서 충분히 수주 가능성이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지금 뭐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2만 원 밑으로까지 지금 내려오긴 했으나요. 예. 지금 제가 추천 말씀드린다면은 비중이 한 15%인데요. 네. 혹시나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은 여유가 있으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추가로 해서 이제 물을 좀 타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 크게 과대 납폭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문제라든지 네. 아주 시장상은 일어나 이 기업 자체로서는 크게 더 과대 납폭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 만큼은 내려온 예, 거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항공 우주하고 방산하고 접목하는 부분 앞으로 시장이 회복됐을 때는 충분히 3만 원대까지는 이상은 올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비중을 갖다가 조금 실으셔가지고 물을 좀 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타셔가지고 네. 3만 원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덜어내시는 네.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이제 3만 원 이상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해갈 수 있다. 근데 단지 지금 아주 짧은 기간의 회복은 좀 어렵고 중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 시장을 견뎌 가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현금 비중 있으면 네. 조금 추가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솔달님, 일단 재놓고 내려오는 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주가는 뭐 바닥권인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이나 재무적인 면을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유를 하다 보시면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유가 좀 되시면 추가 매수 하셔서 평균 단가 좀 낮춰 놓으시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3만 원대까지 회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만 원대에서는 그 늘려주셨던 비중 다시 좀 줄이시고 그때부터 비중 다시 줄이시면서 수익권으로 조금씩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운 내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제노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방산이든 우주든 사실 요즘에 종목 업종을 가리지 않고 참 많이 고전을 하고 있죠. 아무쪼록 지금 손실이 많이 났지만 지금 이런 전략들을 참고하시고 꼭 손실을 다 줄이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노코까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현님, ISC에 관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 4만 원에 비중 15% 갖고 계시네요. 오늘 급락했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상담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ISC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종가 기준으로 32,600원 기록하면서 오늘 약 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한때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올라오나 싶었더니 오늘 다시 밑골이 달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도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는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왜 하락하는 건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종목 진단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현님의 종목 진단 ISC에 관한 종목 고민 최인호 전문가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ISC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ISC 같은 경우에 공시도 나왔거든요. 이게 공시단 3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150억 하고도 7,100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 180% 올랐어요. 근데 같은 기간 매출로 봤을 때도 27% 늘었는데 왜 올랐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게 바로 이 참 아리송한 이 주식 시장입니다. 자,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에 특히 우리 토마토 우리 방송 뭐 보시는 시청자분 많이들 보시겠지만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의 월드컵부터 시작해 강한 여수대 많이 소개됐던 이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전문가적 입장을 봤을 때 항상 3만 원을 저점 밑에 변곡점 밑에 눌림목까지 3만 원만 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 좀 일정한 패턴을 많이 좀 가지고 가는 게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유독 시청자님께서는 4만 원이라는 최고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주가가 4만 원에 진입을 하셨으니까 내 주식이 4만 원까지 올라가겠나 하는 어제 뭐 의아심해 하는데 저는 지금 이 내려와 있는 오늘도 좀 6.19% 빠졌거든요. 오늘 32,600원인데 어제 보면 평단가를 낮추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있으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지금 주가의 흐름이 오늘 떨어졌던 내용이 내일이나 오늘 이번 주까지는 한번 이렇게 추세 전환돼서 다시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실적 3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어차피 한번 패턴은 다시 또 변하기 때문에 그때 혹시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한 3만 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지금 비중이 15%인데 조금 더 충매를 좀 하셔서 오히려 진입 구간을 좀 낮게 좀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할 거로 예상되고요. 일단 테스트 소켓을 삽니다. 일단 후공정에 사기 때문에 실리콘 러버 소켓이 글로벌 시장이 한 90%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심텍, ISC 뭐 이런 회사들은 다 좋은 회사입니다. 단지 이제 진입 들어가는 이제 구간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야지 현명한가를 좀 알 수 있는데, 지금같이 글로벌적인 침체 구간에서도 반도체가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만 조금 오늘 한 지금 일주일새 계속 5거래를 계속 지금 일단은 매수세가 외인 매수세가 좋지만 저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극복하려면 시장의 한번 트렌드를 한번 잘 보시고요. 우리 지금 ISC 4만 원 지금 15%입니다. 지금 한번 3만 원은 제가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 놨습니다. 3만 원에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 한번 1대1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어차피 경기 회복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금방 또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별장으로 돌았으면 이런 종목이 먼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개별장으로 들어가면. 지금 개별장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 더 눌림목이 들어오기 탁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1대1로 다시 한 15%를 담아셔가지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4만 원만 보시면서 멀리 가게 되면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ISC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죠.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조리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ISC는 좀 잘 지켜주나 싶었는데 오늘장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는 점, 그런 점을 보고 우려가 좀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목 진단해 주셨는데요. 선택과 좀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임준현님의 ISC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이었고요. 자, 이제는 또 세 번째 종목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님의 종목 진단인데요. 삼성물산 11만 원에 10% 갖고 계시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삼성물산 상사주이면서도 건설주로 분류돼 있죠. 최근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네옴시티에 관한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삼성물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45% 상승하면서 11만 1,000원에 마감했네요.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 마감해준 종목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최근에 좀 건설주들의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갈 만한 호재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삼성물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우리 윤겸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삼성물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삼성물산 10% 투자하신 분께는 그다지 이제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우선 좀 드리고요. 예. 11만 원에 10% 들어갔으면 뭐 비중도 괜찮고 종목 선정 잘 하신 겁니다, 사실. 예, 지금 네옴시티가 지금 핫한 이슈로 지금 건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제 건설 주들 K건설들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옴시티라면은 지금 뭐 서울의 44배 크기에 달하는 면적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엄청난 미래 신도시를 지금 사우디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만 해도 내년에 우리나라 정부 예산 6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K건설이 지금 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로부터 우리나라를 상당히 좋은 파트너로서 뭐 기술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어떤 그런 종합적인 그런 건설하는 그 결과물이 워낙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이번에 이제 수혜가 되고 또 이제 지금 수주가 지금 뭐 한 2.5%까지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수주 계약이 좀 남아 있는데 삼성물산 특히 이제 이런 그 큰 기업들 현대건설이 아마 두각을 좀 나타낼 거로 보는데 지금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지금 11월 달에 빈셀만 왕세자가 지금 오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연기가 됐어요. 이 연기가 된 내막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들여다 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요. 약간의 이제 이런 모든 큰 프로젝트에는 약간의 리스크라든지 약간의 문제점도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자금이 조금씩 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너무 천문학적이고 너무 큰 도시고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지금 이제 원유로만 먹고 살던 국가였는데 이제 이 미래 앞으로 이제 원유로만은 이제 그 경제를 부흥할 수 없기 때문에 IT 뭐 이제 미래 그 디지털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 초창기에 그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약간의 어떤 회의감이라든지 너무 이게 비현실적인 이게 프로젝트라고 해서 좀 이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네옴시티를 갖다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양면성으로 봐야겠죠. 왕세자가 오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연기됐다는 거는 약간의 어떠한 이제 계획적인 차질이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고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진입하신 투자자분께서는 종목 선정을 잘했고 또 지금 저점 구간에서 잘 진입하셨다는 부분 고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단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11만 원이 들어있는데 오늘 종가가 11만 1,000원이에요. 어쨌든 수익 구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탄력으로 해서 지금 저점 구간이니까 좀 더 수익이 더 일어나서 주가가 우상향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좀 비중을 오히려 덜고 나머지를 갖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왜냐? 네옴시티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혜를과 이 주가가 지금 뭐 어차피 삼성물산도 지금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으나 상당히 봐야 될 거는 항상 변수가 따른다는 점.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이런 어마어마한 신도시 건설도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잡음이라든지 리스크 어떤 진행되는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좋으나 중간중간 이제 차질이라든지 어떤 착오가 있다 보면 이게 딜레이되고 잡음이나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권일 때 지금 시장은 수익권일 때 줄 때 챙기자 그런 좀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투자하신 분은 물린 사항도 아니고 저점도 잘 들어갔고 시점도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권이 들어올 때는 비중을 오히려 줄이고 나머지 갖고 있는 비중을 갖고 끌고 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추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최근에 뭐 또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제 기술 그런 부분도 인정을 받고 삼성물산 뭐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가장 핫한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니까 요거 움직이는 걸 잘 보시면서 비중을 제가 추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안전하게 이런 시장에서는 또 앞으로 또 국제 경제라든지 또 이제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위험 리스크도 따르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관리로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걸로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뭐 진입을 잘 하셨다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아시죠?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연하게 호재거리다, 변수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기대 수익률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전략 앞으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커버님께서 보내주신 삼성물산 살펴드렸고요. 윤겸 전문가와 함께 세 번째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으시려고 준비 중이시네요. 전화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네. 17,050원에 10%요. 17,050원에 10%요. 예. 이거 매수 시점은 혹시 언제쯤이실까요? 이게 한 몇 개월 됐는데 좀 오래됐어요. 한 봄쯤에 진입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렇죠. 자, 롯데관광개발 아마 이 카지노 그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제 10,000원도 좀 위태로운 구간까지 왔네요. 예. 예. 요즘 잠도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가 예. 그것도 궁금하고요. 혹시나 네. 또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있는가 추가 싶어요. 매수도 해도 괜찮을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지금 손실을 좀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예. 자, 조인호 전문가님, 롯데관광개발 이제 10,000원도 깨질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드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인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좀 봐주시죠. 롯데관광개발 아주 좋은 회사인데 시장이 참 이게 애매한 종목입니다. 이게 참 네네.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 회사를 대한 재무제표적인 회사가 어떤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을 해서 수익을 받아들인 걸 알면 좀 긴가민가하고 비중을 많이 좀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좀 약간 유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좀 가끔 설명드리자면요. 이번에 그 제주도에 그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작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63빌딩 1.8배 정도 될 겁니다. 예. 상당히 큰데 객실도 1,600개인데 이게 참 이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게 코로나에 어찌 보면 이게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상당히 조금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카지노도 분명히 잘 될 거라는 예상에서 제주도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객실 분야가 지금 시장에서 카지노 대장주로 가서 카지노 매출이 좀 높아야 되는데 객실 분야가 거의 한 70% 정도, 그러니까 60% 이상 정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한 30%가 카지노예요. 자, 그러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이 롯데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 수요가 들어오는 지금 3분기 시점이 어찌 보면 피크 시점이에요. 근데 피크 시점이면 보통 여행업은 선반영이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선반영이 왜 하필이면 주가가 한참 안 좋은 시점인 지금 9월 말부터 시작해서 또 급락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오늘 보고 10,000원입니다. 10,000원 오늘 종가가 10,000원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17,000원. 그러니까 낙폭 가대 관련돼서 한 2번 정도의 어차피 큰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이 구간을 이제 그냥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다렸으면 저는 그래서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올 하반기, 내년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관심이 높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업이 계속 지금 여권부 같은 우리나라 지금 외무부에 있는 여권부도 지금 계속 여권이 많이 지금 신청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카지노는 이 여행업에서 제일 하고 싶어 특혜 분야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롯데니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래적인 어찌 보면 가시기 성과를 본다 생각하고 조금 길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적인 적자적인 부분 이런 걸 보시면 이거 언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시총이 일반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도 7,000억이 넘는 7,200억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홀딩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대 낙폭 구간이 밥그릇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패턴을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칫 들어가다 물려버리면 길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낙폭 과대로 쭉 들어오면 이게 쭉 밥그릇처럼 길게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패턴이 이렇게 밥그릇처럼 냄비처럼 크게 길게 하는 시간을 길게 잡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완전 종식이 될 겁니다. 종식이 되는 그 관광 시점이 내년 상반기냐 내년 하반기냐 좀 길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컨대 한번 1대1로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 10%면 20%의 비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한번 10,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9,500원이 저희 마지막 그 라스트로 지금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길게 보시면서 이번 하반기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무조건 여행 관련 종목들은 한번 이렇게 펌핑이 크게 포텐이 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얼만큼 힘에 따라서 이 종목이 지니까 17,000원까지 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좀 길게 긴 호흡을 봐야 되는 거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그냥 길게 그냥 홀딩하시는 게 네.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든지 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다가 시장 좋아지고 경기 좀 좋아지면 그때 한번 제가 한번 그때 상담해서 자리를 한번 봐서 한번 추매 네.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롯데관광개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는 롯데관광개발이 시장에서 좀 주도적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긴 관점으로 보유를 해보시고 시장 상황에서 롯데관광개발이 다시금 그 이야기가 좀 나올 때 그때 새로운 판단을 행동을 좀 내리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저다로 롯데관광개발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저점 풀매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점에서 공략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롯데 쪽으로 가는군요. 롯데 정밀화학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매수 가격이 8만 원 단위네요. 82,700원, 비중은 15%입니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이야기가 좀 6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지 견디기 힘들어요. 추매를 해야 할지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종목 진단해 주셨죠. 롯데정밀화학 8만 원단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뭐 지난 6월 이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벌써 이렇게 6만 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얼마 전에 54,800원까지 갔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이 손실률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사실 요즘에 질문들이 거의 추가 매수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정밀화학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윤겸 전문가님,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손실 많이 나셨고 역시나 추가 매수 질문이 들어왔는데 추가 매수하려면은 종목에 대한 강력한 좀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 닉네임대로 네. 저점에서 풀매수 하셨더라면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풀매수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고점에서 풀매수를 하셔가지고 예. 먼저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롯데 정밀화학 보니까요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올 상반기 전년 동기에서 74%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68%. 단기 순이익은 이제 요건 좀 영업이익 매출에 비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으나 재무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동 비율이 300%가 높고요.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자금도 튼튼하고 유동성이 아주 좋은 기업인데 지금 뭐 3분기 지금 실적 부분이 지금 화학 정유 쪽이 지금 바닥은 찍었으나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실적 부분이 완전히 지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중국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제 내수가 좀 뭐 그쪽도 부진하고 소부의 위축이라든지 공급 과잉 문제가 지금 삼중고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 부분이 3분기에도 크게 지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전반적인 차트가 다 같이 않겠습니까? 지금 뭐 어느 업종, 어느 섹터 예외 없이 지금 뭐 지금 저점 구간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기업도 지금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재무라든지 그런 건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뭐 환율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환율 삼중고에다가 이제 외인 수급 부분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인 뭐 5대 국내도 악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크게 반등을 못하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상황과 이런 이제 이 화학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실적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하반기 4분기에도 이렇게 크게 단번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내재되다 보니까 예.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차트상 보면 6만 원 선이 지금 이쪽 롯데 정밀화학도 6만 원 선 부분이 지금 저점 지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은 6만 원 선에서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7만 원까지 이제 와야지 거의 이제 본절에 가까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만 원대가 올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종목도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회복할 걸 기대하시면서 접근하셔야지 너무 짧은 기간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해도 너무 짧은 기간에 회복될 거라고 그런 기대는 조금 접으시고 멀리 내년 중순 하반기까지 그냥 네. 홀딩하시고 이 시간을 견디고 지금 혹한기 들었습니다. 봄이 오려면은 이 동면 네. 겨울잠을 좀 자면서 견디시고 버티셔야지. 요새 거의 뭐 기회가- 빙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한기 접어들었다고 보시고요. 현금 비중이 있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물론 또 밀릴 수도 있으나 맞아요. 결국에는 바닥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니까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 매출 여러 부분이 문제점이 아니라 이 업황이라든지 이런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내적인 악재가 겹쳤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현금이 있으면 조금 추가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중기 장기적으로 내년 하반기 중순 이후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버티시면서 본적으로 왔을 때 비중도 줄이시고 그 이유를 보시는 공략적인 방법으로 정리 추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 8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원 아래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롯데정밀화학 살펴드렸는데요. 재무적으로 실적 뭐 이런 거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다만 시장이 이렇게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같이 내려왔을 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6만 원 선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주가면은 거의 저점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 여기서 만약에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고, 물론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 놓긴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평균 단가 낮춰 놓으시고 나서는 7만 원대까지 갈 것을 내다 보셔야 되겠지만 짧은 기간에 도달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좀 긴 시간 열어놓고 좀 인내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롯데 정밀화학 살펴드렸습니다. 저점 풀매수님께서 보유하신 종목이고요. 채팅창 보니까 서당계 1년차님도 같이 좀 가지고 계시네요. 아무쪼록 참고를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 정밀화학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아쉽게도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내일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하루하루 참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시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좋아질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너무 이게 현안보다는 마음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좋아질 것 같고 일단은 그 마음으로 일단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은 일단은 뭐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을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시장은 카카오 플랫폼이 이제 기업을 재조명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덩치 큰 공룡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수에서 정부까지도 이제 버거웠고 이제 국민들도 힘들어지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조명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관련 종목들이 오늘 그냥 시장에서 바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은 또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관련 종목들 좀 낙폭 가대 종목들이라든지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 한번 반응 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국외입니다. 일단은 내일 미국 9월 이제 산업 생산에 관련돼 있는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됩니다. 경기 순환의 위치가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금 계속 금리 인상에 단행했을 때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올릴 건가에 대한 어찌 보면 선행 지표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한번 시장 대응하는 거 괜찮고 중국이 또 문제입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시진핑이 또 4년임 또 연임을 또 결정을 마쳤어요. 또 정부 대회를 한 진짜 완전 또 최고의 또 어찌 보면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대만을 압박하는 수위와 언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정치적으로 힘들어지면 투입하겠다. 대만에 미국이나 외국 부대가 들어오면 우리가 또 대응하겠다. 군사 압박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또 관련 종목들,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소재 재료 관련 종목들로 가지고 상당히 이제 히토류 가지고 이제 국내를 좀 쪼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히토류 관련 종목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램핀이라고 불리는 흑연, 예. 이 흑연 관련 종목들도 중국이 거의 지금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추이도 한번 지금은 아니지만 추이를 계속 보셔야 돼요. 예. 종목을 했을 때.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자는 말이 내일은 조금 갭 상승하면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수익이 나오면 무조건 익절하시고 수익 청산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시면서 다시 한번 장이도 눌릴 때 그때 한번 원하는 종목 아까 ISC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3만 원대가 들어온다든지 내가 원하는 목표 주가가 있으면 항상 그 시점을 타겟을 잡으면서 진입 구간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찌 보면 지금 같은 현명한 구간으로 저는 봐지고요. 일단 지금 러시아 지금 알루미늄 지금 제재 가능 시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보면 거의 알루미늄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삼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뭐 남선 알루미늄 많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되는 알루미늄 같은 뭐 알루코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더 대응하지만도 시장의 방향성을 국내외 뉴스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진입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일호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윤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일장 상승 좀 간절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어떤 이제 저점 바닥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지금 있고 오늘도 외인들이 많이 이제 수급에 좀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고무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또 해외 증시 보면은 지금 뭐 악재 부분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좀 영국발 금융위기, 영국도 지금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의한 또 국채 상승 이런 부분 또 이제 영국 정부 총리가 정책을 또 좀 너무 가볍게 정책을 갖다 펴가지고 지금 그 여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파운드와의 위기, 여러 가지 좀 금융발 위기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악재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중국도 지금 봉쇄 지금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발발국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속으로 참 중국을 미워하는 마음. 이 코로나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게 다 악재로 연결돼 갖고 지금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고통받는데요. 중국도 그런 오명을 싣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제 경제적 비용 지불 그 여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이런 이제 봉쇄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소비를 갖다가 좀 통제하려는 그런 양면성도 보이고요. 예. 이런 영국발, 중국발 이런 그 위기가 또 내재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지진이 오기 전에 미진이 먼저 오고 그다음 네. 지진이 온 다음에 또 여진이 따르듯이 맞아요. 앞으로 이제 지진이 와서는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17, 18, 19 미국의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아하. 100만 가입자가 지금 뭐 나오느냐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 유동성이 크니까 요걸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이제 애플페이가 상륙하는 그런 부분 또 이제 태양광주가 미국의 이제 중국 규제에 의해서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예. 카카오톡 지금 대란과 이 관련돼서 복구 데이터 관련주들 같은 거 같이 보시면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이슈 좀 특징이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보면서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을 줄 때 챙기는 네. 그런 기민한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고 해외 증시에 있어서 이런 악재들이 또 언제든지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네. 신중하게 민첩하게 긴밀하게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죠.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